여보, 잘 다녀와요. 그래 수고해. 저희는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보, 주말인데 오늘 또 출근이가. 밥 먹고 살려면 주말에도 출근해야지. 나도 하기 싫다. 요즘 그 주말 출근이 너무 잦은 거 아이가? 아니, 툭하면 야근까지 하고. 지원이가 자기 얼굴 까먹겠다고 난리다. 나도 주말에 일하기 싫거든. 주말 출근에 야근까지.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도록 한번 노력해볼게. 맞다. 여보. 오늘 차 쓰지 말이. 그 지원이 오늘 캠프 간다 해서 내 태워줘야 된다. 당신 차는? 내 차 엔진 소리가 영 이상해서 어제 점검 맡겼다. 택시 타고 가야 되겠네. 알겠다. 자, 키. 잘 다녀와요. 응. 지원아, 잘 갔다 온나? 이 양반은 차 청소 좀 하랬더만. 아유, 이게 뭐고 완전 엉망이네. 이게 뭐고? 이거 여자 지갑 아니가? 아니, 내 말고 다른 여자를 여기 태웠단 말이가. 아이씨, 이 양반이 진짜. 혹시 둘이 무슨 사이 아이가? 와, 이게 또 의심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자기야, 귀걸이 선물 너무 고마워. 우리 만난 지 1년 기념 선물. 우리 자기는 역시 낭만 있어. 아, 뭐가 있었네요. 우리 둘이 술 한잔 할까? 그럴까? 자기, 내 이것들을 진짜 아니지. 이것들이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좀 더 모으자. 이 인간 매일이 자동 로그인이 되네. 이게 뭐고? 메모장. 같은 직장 사람이가. 와,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 내 이것들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다. 삼자 되면 좋네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 자기야 1년을 만나. 저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회사에 얘기해서 두 사람 다 징계받게 할 거예요. 여보. 여보, 당신은 지금 여보 소리가 나오나? 저희 다시는 안 만날게요.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여보. 내가 딱 한 번 실수한 거다. 우리 지훈이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말을 믿고 저는 일단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실 청소한 날이지. 내가 군대에서 청소하던 실력으로 빡빡 깨끗하게 청소할게. 쉬고 있으래. 이렇게 반성하시나요? 네. 반성이 아주 처절합니다. 자기, 아니 내 앞에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더만 아직도 지가 내를 물러본 거지. 진짜 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게 뭐지? 왜? 뭐가 있길래 오드리가 이렇게 놀라지? 처음이에요. 네, 영업팀 오주영입니다. 내가 보낸 선물은 잘 받았고 누구? 다시는 안 만난다 하더만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데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받을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저도 그럼 그냥 못 넘어가죠. 회사에 보내신 떡 스토킹의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 신고요? 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네, 전여진 씨와 오주영 씨 두 사람이 법적 공방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진 씨는 먼저 위자료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변호사님, 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에 따라서 폐지된 상태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사견으로는 그 결정에 찬동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현 상황에서는 전여진 씨는 형사고소가 아닌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송 형태를 보자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는 방법과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피고로 소송을 하는 법, 이 두 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에 관할이 됩니다. 사례의 전여진 씨는 후자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걸로 보이네요. 네. 자, 그러게요. 이혼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관할 법원도 지금 달라지는데, 자, 우선 여진 씨는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죠? 네. 우리가 편의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일반 불법행위 소송의 한 분야를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불법행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권리행사 기간, 앞에서 나왔던 소멸시효 같은 것들을 준수를 해야 하고요. 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모든 권리는 수명이 있거든요. 네. 밥값은 1년, 약값은 3년. 저희 변호사 보수도 3년입니다. 예. 이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제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상간자 소송 특유의 2개의 고개를 넘어가셔야 최종적으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야, 최종적으로 2개의 고개. 고개 어떤 고개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고개는 부정행위라는 행위 자체의 존재를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간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 그러니까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하도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준비는 잘들 해오십니다. 그렇죠. 숙박업소 출입 사진, 영상, 서로 주고받은 알몸 사진,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자료들은 잘 구비해서 오시는데 여기만 너무 몰두를 하신 탓에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갈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개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인데 이거를 준비를 잘 안 해오시나 보네요. 예, 이제 상간자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주된 항변이 4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몇 번 만난 게 전부고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두 번째, 기혼자인 걸 몰랐다. 세 번째, 내가 아니라도 이 부부가 원래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없다. 또 네 번째로는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항변들을 하거든요. 이 4가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얘기는 솔직히 하나마나한 소리고요. 1번, 3번은 또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소송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기혼자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 이게 사람 머릿속의 생각의 문제다 보니까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증거 준비가 관건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드라마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례는 같은 회사의 남녀이기도 하고요. 또 법원에서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3자 대면을 통해서 불법 행위자들이 자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여진 씨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시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증거 어떤 거를 좀 제시를 하면 좋을까요? 법원에 이제 많이 제출되는 증거들을 보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네. SNS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뒤를 잇습니다. 네. 이제 증거의 종류보다는 안에 포함된 내용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2개의 고개를 넘어갈 정도, 판사가 보기에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인정이 된 정도가 돼야 됩니다. 특히 법률상 배우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와이프랑 애들 어디 갔다, 뭐 장인어른이랑 뭐 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거나 뭐 SNS 같은데 이제 프로필 사진에 가족 사진이 있다거나 이러면 뭐 틀림없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지금 오주영 씨랑 남편이 처음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각서로 받아뒀으면 이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예,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제 위자료 액수를 높여달라는 근거로 저희가 법원에 주장할 때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실 때 혼인 기간이 얼마가 된 부부였고 또 부정행위 기간은 얼마가 되었는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이 부분을 많이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위자료도 좀 많이 이게 짜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까? 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남은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입은 고통에 대한 보호수단은 사실 좀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직도 개인정보 유출이라거나 상간사건, 근데 위자료가 많이 짭니다. 네. 상간사건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 이상 받으면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또 그 금액이 엄밀히 있는 그 내부 부담 비율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상간자가 부담하는 거는 그 절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자료 현실화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TF팀을 꾸렸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기준상으로는 뭐 3천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 줄게, 먹고 떨어져라. 어차피 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도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는 경우까지 생겨나고요. 아우, 약 오른다. 예.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랑 똑같이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사적인 보복 수단을 강구하는데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의뢰인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는 아마 고통의 위자가 안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저 사람을 부정행위자로 인정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판결문은 그냥 부적처럼 여기시라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야, 그 부적을 남편 이마에다 붙여야 되는데. 등에다가 몰래. 네, 그냥. 사실 이게 법이라는 게 공적인 보복인데 보복이 성에 차지 않을 때는 사적인 보복이 따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보복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회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 어떤 징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취업 규칙에 이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기업의 경우에 징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쉬쉬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현실적으로는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부서 이동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끔 뭐 조용히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불륜녀 오주영 씨도 전여진 씨가 이제 불륜 기념 떡을 보낸 것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뭐 스토킹 혐의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스토킹 범죄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여부인데요. 상대방이 또 불안감,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도 요건이 됩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냥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 그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행위 태양,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행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여진 씨가 떡을 보낸 이 행위 하나만으로 스토킹 범죄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다만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도 누적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포괄해서 일련의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여진 씨가 이런 행위를 반복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이제 공연이 공공연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수신인을 특정해서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떡을 보냈기 때문에 그 스티커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인터넷 카페나 이제 직장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고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가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야, 지금 일단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간녀인 오주영 씨가 전여진 씨를 상대로 해서 뭐 스토킹이 됐든 협박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고소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상간녀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놀랍게도 아주 많습니다. 놀랍다. 속에 천불이 나서 달려오시는데요. 많습니다. 예. 상간자 쪽에서 이제 문제 삼는 범죄 유형은 앞에서 본 이제 스토킹이나 협박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휴대폰 패턴을 풀어서 본 거 아니냐 비밀 침해죄로 고소를 하고요. 네. 주로 이제 소형 녹음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현장에 가서 머리채를 잡으시면 당연히 이제 폭행상해가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물건 같은 거를 던지시거나 하면 특수자가 붙으시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네요. 또 화가 난다고 몰래 차 끌고 펑크 내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재물 손괴가 문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특히 도청 부분을 유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벌금형이 없고 다 징역형만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이 가방에 이제 녹음기를 넣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그러면 해도 되는 행위구나라고 착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인 본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 위자료 소액을 받는 대신에 본인이 전과자가 되고 또 위자료도 물어줘야 되는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전여진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릴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마땅히 피눈물을 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여진 씨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원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